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내 재산을 침해당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 준비사항부터 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까지 8가지를 나열해서 주의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이 오늘 이러한 내용을 알아두시면 실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낭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즉 손실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택 임대차 계약했을 때 8가지 중에 첫 번째, 계약 시 준비사항입니다. 계약 시의 준비사항은 무엇이냐? 여러분, 계약하러, 임대차 계약하러 갈 때 당연히 계약금 10% 있어야 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10%죠. 1억이면 1,000만 원이고 5억이면 5천이고, 그렇죠? 이렇게 계약금이 있어야 되고, 또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가져가야 되겠고요. 반드시 도장을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증금이 고액 수표를 지참할 때는, 금액이 클 때는 반드시 그 은행에서 발행하는 수표 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점이 있죠. 은행 지점. 그리고 수표를 발행한 발행일자들을 수첩란에다가 기록해 두었다가 혹시라도 만약에 그 수표가 분실당했다면 바로 즉시 신속하게 그 은행에다가 그 수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크나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표 번호를 수첩에다가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임대차를 공부하는 건데요. 주택 임대차입니다. 원래 민법 618조가 말이죠. 임대차의 의의가 나와요. 네, 임대차의 의의입니다. 임대차라는 게 뭡니까? 계약을 맺는 사람, 집주인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이 임대차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임대차는 이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빌려주는 사람은 임대인이고 빌려 쓰는 사람은 임차인인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임차인에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임차인은 당연히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가 있다면 준전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매월 차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임대차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즉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뭡니까? 매월 집세를 지급하는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것이 민법 618조의 임대차의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차 건물에 뭐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권리 분석을 해야 돼요. 권리 분석. 여러분, 우리가 권리라는 게 뭡니까? 권리라는 게 뭐예요? 법이 주는 힘을 말하잖아요. 그 임대차 건물의 권리 분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법률적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임대차 건물인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를 확인해야 돼요. 등기부 등본, 즉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떼어가지고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표제부가 나오지요. 표제부에 주택으로 되어 있는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가, 즉 내가 임대차 할 수 있는 주택이 맞는지 반드시 이거를 확인해 보고요. 또 표제부에 토지에 대한 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표제부를 보게 되면 여러분, 다가구 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집주인 소유자가 1인입니다. 그래서 지층도 있고 1층, 2층, 3층이 있는데 1층에서도 101호냐 102호냐, 1층 면적이 있고 2층 면적이 있습니다. 그 1층에도
101호냐 102호냐 뭐 이런 것들은 표지의 부위는 안 나오지만 1층 면적 2층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지의 부위에 다가구 주택이 단독주택인데 그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도 확인해 보겠고요. 두 번째는 갑구입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가 지금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인가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특히 갑구의 소유권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갑구에 이런 게 있어요. 뭐 가등기가 되어 있다거나 가처분이 되어 있다거나 또 세금을 못 내서 압류가 되어 있다거나 또는 돈 받을 채권자가 그 집주인 소유자에게 재산을 가압류했다. 여러분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압류, 가압류 있으면 무조건 이거 계약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대항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보증금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압류, 가압류 있으면 색안경을 쓰고 봐야 됩니다. 꼼꼼하게 권리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을구가 있잖아요. 을구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닌 겁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는 거지요. 뭐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법률 공부를 하지 않고 물건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즉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들어갑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압류, 가압류가 없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을구에는 집주인이 이런 거 있어요. 돈 필요하면 그걸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온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 다가구 주택을 내가 임대차 계약하는데 세입자가 몇 명 있는가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집에 뭐 감정가가 만약에 10억이라고 한다면 그 집주인이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많은 금액을 빌려왔어요. 근저당권이 5억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세입자가 있어요. 이럴 때 권리 분석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 집주인이 근저당권 설정된 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해서 만약에 은행에서 의무경매를 신청해가지고 그게 경매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이제 세입자들도 배당 요구해서 배당을 받아가야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후순입니다. 후순이라면 그 보증금을 받는데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근저당 금액이 얼마가 있는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도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계획 이용 확인원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띄워보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그게 이제 주택인데 아파트 같은 건 아닌데 주택인데 만약에 그 주택이 도시계획상 철거 대상입니다. 도시계획상. 만약에 도시계획상 철거 대상이 된다면 나중에 또 이사 가야 돼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거 목적으로 사는 건 좀 편안하게 오랫동안 거주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 가자마자 뭐 6개월 만에 1년 안에 만약에 그 주택이 철거 대상이 된다면 여러 가지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이죠. 토지대장도 띄워보면 좋아요. 토지대장. 가옥대장도 시군구 구청에서 발급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만약에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미등기가 된 건물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주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그 주택의 소유자가 대지는 등기가 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땅에 대해서는 그 대지 소유자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등기 같은 경우, 무허가 미등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 감정가가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받는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손실이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계약시 확인사항입니다.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임대차 계약을 맺는 임차인이 소유자이면서 본인이면서 소유자가 맞는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할 때 그 집주인이 사는 전 임차인도 만약에 함께 합석을 한다면 좀 신뢰가 가겠죠. 그리고 등기부상의 소유자 본인이 나오는 경우는 뭐 관계없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나왔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개업공인중개사가 통상적으로 확인을 해 주지요. 만약에 본인이 나오지 않고 배우자, 부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인이 나왔을 때도 사실은 권리증으로 확인도 해보고요. 또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또 아니면 원소유자의 뭐 주민등록증을 가져와서 이렇게 복사하면서 확인이 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는 당연히 소유자의 위임장, 소유자의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는가, 그리고 주민등록증 등도 반드시 확인해서 복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약 시 확인 사항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많이 도와주시죠. 계약 직전 확인 사항입니다. 자, 이건 계약 시가 되겠고, 이제 계약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는데요. 계약 직전입니다. 임차주택에 내가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정확히 표시해야 되겠죠. 내가 살고 있는 계약하는 게 2층에 201호냐 202호냐 이런 것들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을 언제 지급하고 또 잔금은 언제 지급하는가, 또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잔금만 주는 경우도 있고요. 계약금 주고 중간에 또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잔금 지급하면 중도금 지급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통상 우리가 계약할 때는 계약금 10%를 지급해야 되겠죠. 나머지는 잔금으로 하면서 잔금 지급할 때 주택 인도와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고 동시에 잔금을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동시이행 항변권이 되겠습니다. 잔금 주면서 당연히 주택도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약할 때 임대차 기간도 확인해야 되겠네. 보통 임대차 기간은 뭐 통상적으로 2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 임차인이 그 주택을 언제 비울 것이냐, 그리고 나는 언제 입주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임차인이 뭐 관리비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같은 것을 정산을 했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 임차인이 살고 있을 때 그 주택의 시설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디가 뭐 수리를 해야 되는가, 수리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벽면 도배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해서, 또 집주인이 또 뭐 입주하기 전에 뭐 새롭게 도배를 해 줄 수도 있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임대차 맺는 주택의 구조가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만약에 내가 입주하고서 원상 회복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좀 사진도 찍어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내가 계약을 해놓고 그 계약을 위약하게 되면은 계약 해제 사항입니다. 계약은 어떻게 해제할 것이냐. 보통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임차인이 이행을 못하면 계약금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임대인이 계약이 해제된다면,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다면 보증금을 계약금 2배로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들도 확인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계약하기 전에 뭐 특약사항을 어떻게 쓸 것이냐. 특약사항 같은 거, 만약에 임대차 계약 2년 하고 또 2년 후에 계약갱신 청구권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특약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이런 문제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확인이 된다면 이제 본 계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계약서 내용을 읽어보고 이상이 없으면 계약서에 이제 기명 날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명 날인에서 계약서는 임대인 한보와 임차인 한보를 보관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약금을 주면 반드시 영수증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금만 주고 중도금은 없는 것으로 하고 이제 잔금 지급할 때 주택을 인도받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이제 사전에 집주인하고 또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하고 통하고 수시로 연락처를 받아서 어떤 변동사항은 수시로 연락할 수 있도록 미리 연락처를 적어두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물건 확인서입니다. 중개 물건에 대한 확인서 반드시 받고 그리고 중개 수수료 2분의 1을 먼저 또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잔금 지급하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중도금입니다.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중도금 지급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임대차를 하거나 매매 계약할 때요, 중도금이 없는 계약은 바로 잔금이 중도금과 잔금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하거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꼭 그 집을 임대차 계약해야 되겠다, 그 집을 매매 계약 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중도금 지급하세요. 만약에 매매나 그 임대차를 원한다면은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계약이 확정되는 겁니다. 매매 계약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완전히 확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을 성립했지만 확정되는 겁니다. 확정되는 겁니다. 중도금을 지급하면 완전히 계약이 확정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나라 민법 제 565조죠. 565조는 참고로 해약금이에요.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 계약한 사람은 이행을 못하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거고, 집주인이나 임대인은 2배로 더블로 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해약금이 되겠습니다. 565조 민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법률은 여러분들 법제처에 민법 565조 치면 이러한 자세한 해약금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계약 이행의 예는 반드시 중도금을 지급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계약이 해약이 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은 절대로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거고, 임대인은, 집주인은 계약금의 2배를 내주면 되는 거지, 무슨 손해배상 청구 그런 건 절대로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7번째는 뭐냐? 이제 잔금 지급해야 돼요. 잔금. 7번째는 잔금 처리하는 겁니다. 7번째는 잔금을 처리할 때, 여러분 계약할 때 등기부 띄워봤죠? 잔금 지급할 때도 등기부에 변동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잔금 지급할 때도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등기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잔금을 지급하면 당연히 잔금 지급했다는 영수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잔금 지급하는 날 그 주택의 시설 상태도 확인해야 됩니다. 시설 상태입니다. 그 잔금 지급할 때 시설 상태도 확인해서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나중에 무슨 원상 회복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잔금 지급을 하면서 종전 임차인과 또 집주인하고 관리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세 공과금 문제를 반드시 처리하면 되고요. 이제 잔금 지급했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중개 수수료를 마무리해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 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입니다. 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대항력이라는 건 뭡니까? 대항,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하는데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대항력을 신속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잔금을 지급하고요. 그날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도 부여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전입신고할 때 가족 전원이 아니더라도 일부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족 전체가 뭐 가는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일부만 가더라도 역시 전입신고하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임대차를 하는데 집주인이 뭐 전세권 등기해주겠다. 또 전세권은 전세계약이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은 완전히 물건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가 되겠죠. 또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해주겠다. 임차권은 보증금이 있지만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죠. 보증금 뭐 1억에 월세가 50만 원이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를 해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등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임차인들의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들의 등급을 3등급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1등급은 뭐냐? 세입자가 전세권 등기나 임차권 등기한 게 좋습니다. 이게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등기가 되어 있다면 최고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들이 전세권 등기 잘 안 해주시죠. 특별한 경우는 해주는데요. 이런 것들은 확실한 물권적 효력이 있습니다. 확실한 물권적 효력이 있다. 여러분,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한 부동산, 물건에 대한 토지라든가 건물에 대한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합니다. 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용익,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이라고 해서 용익 물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두 번째 등급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는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대항력이 있고요. 이렇게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획득하는 겁니다. 우선변제권.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 이사 전유하고요. 전유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 효력이 있다. 즉 이 말은 물건처럼 취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주인이 근저당권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다면 그리고 나서 집주인이 훗날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게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은행보다 더 근저당권보다 먼저 이러한 대항력이 있고 우선변제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상당히 앞서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사만 하고 어떤 사람은 확정일자 받지 않고 주민등록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되냐? 우선변제권은 획득을 못하고 대항력만 있는 겁니다. 네. 이사하고 주민등록만 하면 대항력만 획득하는 겁니다. 네. 대항력만 획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사하고 주민등록했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집주인이 먼저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만이 우선변제권 획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반드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1등급은
집주인이 전세권도 해주고 임차권 등기도 해줬다는데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임차권은 채권이거든요. 그러나 아무래도 임차권 등기했다면 물권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만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주택이 매매 혹은 경매가 되더라도 상관없이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러나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없고 임차권 등기만 했다면 사용 물건을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하고 사는데 여러분 이사도 하고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 다 받았는데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 끝나고 집주인에게 나 이사 갈 겁니다. 보증금 내주세요 하니까 집주인이 나 몰라라 보증금을 안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액션을 쳐야 되느냐? 절대로 집을 비우면 안 됩니다.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이럴 때는 바로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겁니다. 임차권 법원에다가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이 집주인 등기부 을구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때는 그 집을 비워도 됩니다. 예. 우선적으로 획득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 명령도 하지 않고 집을 비우면 대항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몰라서 경제적으로 손실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임대차 계약할 때 8가지 사항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 꼼꼼하게 살펴서 여러분 재산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젊은 사람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손실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